김성수의 세상 읽기. 오늘은 김상조 정책실장 경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아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지난 월요일에 전격 경질됐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예고 없이 경질된 것이고요. 김상조 실장이 지난해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의 임대차 3법 시행 전에 자신의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크게 올렸다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하루도 안 돼서 경질 조치가 된 것입니다. 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요,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없다라고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청와대의 입장은 김 정책실장의 최근 보도와 이 대통령의 사이의 수용이 무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해줬고요. 네. 임대차 3법의 개정을 이끈 주체가 바로 청와대 정책실이었는데 그 주체가 꼼수 대응을 한 것에 대해서 불편한 기색도 감추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평가인 것 같습니다. 네, 김상조 정책실장의 해명이 더 문제를 키운 측면도 또 있잖아요. 맞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지난해 7월 29일 부부 공동 명의의 서울 청담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8억 5천만 원에서 9억 7천만 원으로 올렸는데요. 법 시행이 된 이후에는 최대 5%까지밖에 올릴 수가 없는데 네. 그 시행 이틀 전에, 법 시행 이틀 전에 무려 14.1%를 인상한 겁니다. 김상조 실장은 지금 살고 있는 서울 금호동의 전세 아파트 보증금이 올라서 네네. 어쩔 수 없이 이 자기 아파트의 보증금을 올려받아서 그걸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네. 현 정부 정책의 사령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후속 보도들 중에서는 은행 예금 자산이 충분했었다는 보도들도 있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해명이 오히려 끓는 기름에 더 물을 붓는 것 같은, 그래서 그 기름이 사방에 옮겨 붙는 것 같은 그런 양상이 되어버렸고요. 네.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그 말을 빌어서 상황을 좀 살펴보니까 김상조 정책실장은 이미 지난해 연말에도 사의를 표명한 바 있는데 그랬었죠. 이번에는 직접 대통령께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고 그것을 전격 수용했다, 이런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실망도 굉장히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겠고요. 네. 김상조 실장 경제학 교수 출신으로 참여 활동에 앞장서면서 재벌의 저승사자로 불렸던 그런 분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참여연대에서요. 토론 네네. 프로그램에도 굉장히 많이 나서면서 토론 프로그램에서 특히나 활약을 했었는데 결국 불명예 퇴진하게 되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정부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동산 악재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범부처 대응 체계를 딱 가동하고 출발하려는데 그 첫 스텝부터 꼬였다는 분위기일 것 같아요. 이 문재인 대통령 후속 인사를 통해서 경제 정책 보좌 라인들 대폭 교체했죠. 일단 그 정책실장을요, 바로 기재부 1차관 출신의 이호승 경제수석 비서관을 정책실장 자리에 옮겨가게 하면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끔 했고요. 네. 그리고 후속 인사를 바로 그 다음날 진행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에 안일한 기획재정부 2차관을 내정하고 또 기재부 1차관에는 이혁원 경제정책비서관을, 또 2차관에는 안도골 기재부 예산실장을 각각 발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네. 전격적인 인사들을 통해서 경제 정책들의 변화, 또 새로운 활력을 이렇게 배려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사실은 이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 현재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그런 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이 상황에서 국민들로부터 다시는 불신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에 인사를 통해서도 확실한 대응이 필요했다라는 분석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이 부동산 정책,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근절을 뽑기 위한 그런 의지를 좀 볼 수 있는 거기도 한데, 이번에 또 반부패 정책협의회도 직접 주재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예, 그렇습니다. 공직자의 처신에 대해서 특히 기재부와 경제 관료들한테 강력한 경고를 줬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번 LH 사건은요, 이전서부터 그 구조적으로 있었던, 쉽게 말해서 경제 관료들이라든가 경제 관련 공공기업의 간부들이 모럴 해저드에 빠져 있었다라고는 사실을 입증해 준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투기를 뿌리째 뽑기 위해선 이런 부패를 잡아야 된다는 것이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되는 대책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직접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면서 소속과 지위 고하 정치적 유불리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를 해서 투기를 파헤치다라고 이렇게 주문을 했고요. 재산 등록 제도를 전체 공직자로 확대하는 등의 재발 방지책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또 부동산 부패 청산이 반부패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고 천명하면서 수사를 특히나 이 유불리를 따지면서 수사에 대한 조율을 가하는 일은 절대 없기를 강력하게 지도를 하면서 철저한 범죄 부당이익의 환수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투기 근절 방안도 20가지가 넘는 것들을 제시를 했는데 이쯤 되면 범죄와의 전쟁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국회가 이른바 LH3법을 통과시키면서 소급 적용 부분에 대한 어떤 논란들이 일었잖아요. 네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차선책을 정부 차원에서 먼저 찾아서 지금 투기 혐의가 있는 모든 공직자는 구속해서 수사하고 네. 부당에 얻은 이익도 몰수 또는 추징하고 또 부당이익의 최대 5배까지 벌금으로 물릴 계획들을 세웠고요. 이걸 위해서 현행법과 또 시행령의 보완들을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이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요, 정세균 총리가 앞장서서 그 새로운 그런 그 법과 또 시행령을 주도해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부동산을 자칫 잘못 관리했다가는 공직자로서 영원히 공직의 그 자리를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몰리게 될 뿐 아니라 아예 가족들까지도 이런 그 문제로 인해서 폐가망신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수사와 또 이후의 후속 조치들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소급 적용도 그렇고요. 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구속 수사를 하겠다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국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국회에서 이제 강력한 그 법을 만들어야 되고요. 네. 이걸 또 사법부에서 특히나 이제 이 부동산 수사를 하고 있는 그 담당 주체들이 있죠. 네. 1차적으로는 국수본, 국가수사본부가 있습니다. 네. 이런 국가수사본부에서 철저하게 원칙대로 적용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검찰에서도요. 사실은 이제 검찰은 기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권력이 되어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검찰을 통하지 않으면 진행이 되지 않겠죠. 네. 그래서 43개 검찰청의 전담팀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본격적인 어떤 대응들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앞으로 수사의 진척들을 진행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그래도 LH 사태 이후에 투기 행태 뿌리 뽑는다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도 나오고 얘기도 나왔는데 반부패 정책 협의회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대책들이 나온 거잖아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이렇게 부동산 토지 투기에 대해서는 확 뿌리 뽑힐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전체 160만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만으로도 네. 상당히 투명한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공직자의 입장에서 혹은 공공기관 종사자의 입장에서 부패를 저지르는 것은 일부의 그 일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이들을 그 전격적으로 그 대응할 수 있게끔 체계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굉장히 많은 그 불길들은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남아 있는 곳이 이제 국회의원들이에요. 그렇죠. 국회의원들은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이걸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또
지방자치제 의회 의원들, 그러니까 구의원, 시의원들도 역시 이런 이해충돌방지법의 강화로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트랙으로 진행되는 정부와 국회의 노력들이 빛을 발하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해충돌 방지법 3월 달에 사실 통과가 됐었어야 되는데 이번 달로 미뤄진 거잖아요. 이번 달에는 좀 제대로 통과가 돼서 이런 부정, 부패, 투기 이런 것들은 좀 뿌리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수 시사평론가였습니다.